자, 3월 8일이고요. 자바 수업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받았던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받았던 질문 내용을 공유를 좀 해볼게요. 그 질문 내용인즉슨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트라이 캐치몬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했는데 이클립스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했더니 우리는 수업 때 이제 그 무슨 익셉션, 뭐 IO 익셉션, 뭐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 이런 걸 썼는데 캐치하고서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게 생기더라. 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맞나요? 맞죠? 자, 일단 런타임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실행 중인 상황을 뜻해요. 프로그램이 실행 중.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행 중인 상황에 대한 에러다라는 건데, 자, 자바 문서를 보면 자, 자바.랭 안에 자바.랭 패키지 안에 런타임 이게 아닐 텐데 검색이 없나? 검색이 없다. 자바.랭 패키지 안에 보면은 익셉션 클래스들이 쭉 들어있는데 이 중에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를 보면은 상속 계층이 익셉션 클래스 바로 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게 IO 익셉션. IO 익셉션은 지금 여기 랭이 없어요. 자바.io 밑에 IO 익셉션. 얘를 찾아가면은 얘도 자바.랭 밑에 익셉션이라고 들어있죠. 얘는 상속 계층을 다 보고 싶은데 다 나오질 않네. 뭐 결론만을 얘기를 하면요, 펜. 예외 처리를 위한 그 익셉션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얘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로 IO 익셉션,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이 아마 여기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갖는 기능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IO 익셉션을 런타임 익셉션으로 선언해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툴은 이제 런타임 익셉션으로 생성이 된 건데 뭐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상속 관계 때문에 그냥 적절한 거를 표시한 거니까. 그래서 답은 예외 처리 클래스의 상속 계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이제 이클립스를 가동을 할게요.
자, 오늘 예제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아마 수업 요약본에서는 여기 10번째 파일에 내용이 아마 정리가 돼 있을 텐데 프로젝트는 따로 뽑아서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여태까지 진행하던 이클립스 프로젝트에서 결을 좀 다르게 가져가요. 일단은 파일을 좀 봅시다. 이게 아니구나.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안에 API 3.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표기법이에요. 일종의 문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경량의 데이터 교환에 쓰이는 형식입니다. 경량이라고 하는 거는 가볍다는 얘기잖아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표현법보다 얘가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용량이 작아요. 왜냐면 글자 수가 좀 더 적거든. 그래서 항상 제이슨을 설명할 때는 경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래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건 자바 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서 객체를 표기하는 표현법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났더니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서 요즘은 제이슨을 지원 안 하는 언어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개의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표현법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되지 않고 표현 방법도 간단하다 보니까 웹이나 모바일 같은 걸 중심으로 서로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OS랑 웹사이트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 방식이 된 거죠. iOS랑 웹사이트나 데이터 교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통신이에요. 어저께 스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옛날 통신 방식은 모든 데이터를 바이트 배열로 바꿔서 하나로 합쳐서 보낸다 그랬죠. 그걸 이제 스트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안 다뤄도 되는 이유가 요즘 그걸 안 쓰고 얘를 쓰거든요. 표현 방식은 되게 쉬워요. 일단 중괄호 열고 닫으세요. 이름 콜론값 콤마, 이름 콜론값 콤마, 이렇게 해서 적고 싶은 거 다 나열하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름에도 따옴표를 감싸게끔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름은 따옴표 굳이 안 써도 되긴 해요. 물론 띄어쓰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게 기본인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요, 자바랑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변수에다 1을 넣는데 A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집어넣으면 큰일 나죠.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값이라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타입이 다 돼요. 저것만 구별하면 돼.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고 문자열 아니면 따옴표 안 쓰고, 여기다 1이라고 넣던지 A라고 넣던지 true라고 넣던지 1.5라고 넣던지 상관없어요. 데이터 타입의 구별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값 대신에 배열을 때려 박아도 돼요. 그리고 이 제이슨이라는 거 안에 다른 제이슨을 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를 열고 이름이 하나 들어가요. 여기에 대한 자식들을 또 괄호 열고 또 나열해요. 왜 우리 폴더 같은 거 보면 폴더 안에 폴더 있고 안에 폴더 있고 폴더 이런 식이 되죠. 정보를 그렇게 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대응되는 게 배열이고요. 배열의 원소가 각각 또 다른 제이슨인 경우도 있어요. 얘가 끝판왕이지, 밑에처럼. 자, 이름이 자바 프로그래밍이야. 자바 프로그래밍의 0번째는 요거고요. 1번째는 이거고 2번째는 요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괄호 모양 보면 돼요. 대괄호는 배열이고 중괄호는 제이슨이에요. 자바 프로그래밍의 0번째 네임은 자바죠. 자바 프로그래밍의 1번째 네임은 JSP고 자바 프로그래밍의 2번째 네임은 안드로이드죠. 자, 이렇게 배열의 원소가 복합적으로 다른 제이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사실 얘네들끼리의 규칙도 형식도 서로 달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관례상 배열의 원소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구조를 똑같이 가져가요. 그럼 이걸로 표현하는 게 댓글 목록, 상품 목록, 리뷰 목록 등등등 무슨 목록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게 돼요. 심지어 나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에 예제 중에 리스트 안에 폰이라는 클래스를 넣었었죠. new array list라고 해서 폰 이렇게 넣었었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넣었잖아요. list.add라고요. 그쵸? 그럼 이거는 자바 안에서만 통용되는 정보잖아요. 자바 클래스. 이거를 근데 통신으로 다른 프로그램한테 전달해주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요. 요 배열을 리스트로 보는 거고요. 이 하나의 구조를 클래스로 보는 거예요. 얘네가 빈즈인 거지. 어레이 리스트 안에 빈즈 클래스를 집어넣는 케이스를 여기에다 대응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요 내용을 임의의 파일에다가 작성을 한다고 칩시다. 자, 요건 안 하셔도 돼요. 프로젝트 새로 만들게요. API 04 여기에다가 그냥 파일을 만들어요. 그냥 파일을. 자바 클래스가 아니야. 여기다가 테스트 점 확장자 제이슨 이래놓고 아까 복사한 내용을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줄바꿈 좀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누군가가 만든 다른 프로그램이 나한테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가고 싶어. 그럼 그때 나는 제이슨 형식으로 줍니다. 반대로 나도 다른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싶어요. 그럼 나도 제이슨으로 받아오면 됩니다. 이게 요즘 코딩 방식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받고 나면 문자열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스트링 변수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우리한테 통용되는 자바 구조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콤마 기준으로 잘라서 스플릿 때리고 뭐 랭스 잡아서 뭐 반복문 돌면서 문자열 겁나 열심히 잘라내야 돼. 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을 딱 주면은 알맹이만 뽑아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직접 맨땅에 헤딩해서 그 값을 뽑아내겠다. 말리진 않을게요.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자바의 기본적인
가장 그 고전적인 라이브러리가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하는 애예요. 근데 얘가 쓰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로 안드로이드용으로 처음에 나왔던 건데 나중에 이제 스프링이나 일반 자바에서도 쓸 수 있게끔 좀 개선이 된 게 구글에서 만든 G슨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구글 제이슨이야. 이걸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서 자르 파일 형식으로 배포를 한다고요. 우린 이제 요거부터 탑재를 시켜야 돼요.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요. 다 만들었나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세팅하는 법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이클립스랑 좀 격차가 좀 크게 나요.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도 차이가 좀 커요. 자바의 개발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 중에 메이븐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메이븐. 이 메이븐이라는 그 도구를 보통 의존성 관리 도구라고 불러요. 자, 오늘 예제의 핵심은 G슨이라고 하는 자르 파일, 라이브러리를 우리 프로젝트에 세팅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 G슨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게 되죠. 이 자르 파일을 그럼 우리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우리 이클립스 프로젝트에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다운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한참 쓰다가 얘가 최신 버전 나왔어. 그럼 자르 파일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 다운로드 주소,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버전, 이런 것들을 XML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 안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이븐이 이 파일을 읽어들여서 이 안에 명시되어 있는 자르 파일들을 지가 알아서 다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의존하는 자르 파일들을 관리해주는 도구다라고 해서 의존성 관리 도구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조금 옛날 거예요. 최신 자바는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애를 쓰기는 해요. 안드로이드는 얘가 100%고 주로 메이븐이냐 그레이들이냐는 내가 사용하는 코딩 도구가 뭐냐에 따라 명확하게 갈려요. 물론 이클립스도 이거 두 개를 다 쓸 수 있긴 하지만 주로 이클립스에선 메이븐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레이들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레이들은 아까 메이븐은 정보 정리할 때 XML 쓴다고 그랬죠. 그레이들은 정보 정리할 때 XML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파일 같이 생긴 걸 써요. 파일 형식이 좀 달라. 자, 메이븐 레퍼지토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메이븐 레퍼지토리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와요. 이게 자르 파일들이 등록되어 있는 공통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자르 파일들의 포털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검색어로 G슨이라고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나오죠. G슨이라고. 자, 이걸 타고 들어가면은 버전들이 쭉 있어요. 그쵸? 이 중에 기왕이면 제일 최신 거 쓰자고. 2.10.1이에요. 자, 저도 G슨 최신 버전은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2023년 제뉴얼 6월 6일에 나왔어.
얼마 안 돼요. 나온 지가. 나도 오늘 이거 처음 써보는 거야. 자,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사이트에서 지금 메이블 레파시토리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사이트 들어오세요. 메이블 레파시토리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사이트 들어와서 쥐슨이라고 검색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타고 들어오세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최신 버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 메이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코드가 있죠. 요거를 이따가 우리가 복사해서 쓸 거예요. 요 페이지 열어 놓으시고, 그레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기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잘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일단 메이븐이라는 걸 쓸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럼 얘를 찾아놓고 얘는 이제 한쪽으로 치워놓고 어떻게 하느냐? 자, 생성된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콘피글러라는 게 있어요. 콘피글러가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위에 보면은 맨 밑에 컨버트 투 메이븐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메이븐 프로젝트로 바꾸기죠. 요걸 누릅니다. 자, 뭔가 물어보면 그냥 피니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폼.xml이란 파일이 생길 거예요. 요게 XML이에요. 어떤 우리가 맵 클래스 봤었죠. 맵 클래스랑 아까 제이슨이랑 공통점이 데이터를 이름과 값으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과 값이에요. 근데 얘는 이름이 앞뒤로 붙어 있죠. 요 포맷이 XML이에요. 근데 이 포맷을 제이슨으로 바꾸면 여기 그룹 아이디가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XML의 특징인데, 제이슨은 그룹 아이디 콜론 API 공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글자 수가 훨씬 적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앞뒤로 있는데 얘는 앞에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씩 글자 수가 빠진다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면 같은 내용인데 용량이 더 적어요, 제이슨이. 자, 어쨌건 자, 여기 보면은 빌드라는 데가 시작이 됐고요. 쭉 따라가다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빌드가 닫힙니다. 시작과 끝이 명확해요, 얘는. 자, 요거는 같이 코딩 하세요. 빌드라고 닫힌 거 밑에다가 가로 열고 dependencies 한두 주시면 선택할 거 나올 거예요. dependencies라고 앞뒤 시작하는 걸 넣어놓고, 끝에 ES가 붙으면은 뭐뭐들이란 뜻이죠. 이 안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의 이 디펜던시 정보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얘를 복사해서 넣고 컨트롤 시프트 F 한번 눌러주고 저장. 저장하면은 얘가 뭔가 다운받을 수도 있고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메이븐 디펜던시즈라는 항목이 프로젝트 트리에 생기고요. 왼쪽에 확장하면 이 안에 쥐슨 2.10.1.자르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돼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르 파일 자동 다운로드예요. 이걸 의존성 관리 도구라고 하고요.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들이라는 도구를 쓰고. 근데 이런 도구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 있습니다. 자바는 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메이분이라는 걸 쓰다가 이거 타이핑하는 거 너무 많어 해서 좀 간단하게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애를 발전을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npm이라는 애를 써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pip라는 애를 써요. 뭐 다 이런 식으로 언어마다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 라이브러리를 쓸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어제 프로젝트에서 헬퍼 패키지랑 익셉션 패키지 복사해 갖고 오세요. 헬퍼랑 익셉션스 복사해 갖고 오세요. src 안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자, 제가 단톡방에 파일을 좀 보낼 거예요. 자, 샘플 제이슨 파일 5개입니다. 이거를 압축해서 보낼게요. 자, 압축을 풀면은 res라는 폴더가 압축이 풀리고 이제 그 안에 5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res 파일, res 폴더를 통째로 지금 새로 만든 프로젝트 이름에다 갖다 넣으세요. 그래서 복사하시면은 이제 res 폴더가 프로젝트에 등록이 되겠죠? 네. 프로젝트 안에다가요.
자, 다 됐나요? 자, 일단은 요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서 이거를 이제 GSN이라고 하는 파서를 통해서 자바의 자료 구조로 바꿀 거예요. 자, 일단은요, 제이슨 구조가 있으면 요 괄호, 중괄호 있죠? 이 중괄호 하나가 하나의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요 이름 있죠? 얘네가 멤버 변수가 될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맘대로 정해도 돼요. 요 중괄호 단위로 클래스를 만들고 얘가 멤버 변수가 된다. 그러면 getter, setter, toString 들어가야겠죠? 생성자는 안 만들어도 돼요. 왜냐면 생성자라는 거는 예측을 못하니까 파라미터가 어떻게 될지 구글이 미리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생성자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생성자는 그냥 기본 생성자를 쓰게끔 돼 있으니까 생성자는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드는 건 이 제이슨의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 클래스인 거죠. 자, 패키지를 또 만들게요. study.java.model이라고 만드세요. 자바에서 통칭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하는 걸 모델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클래스로 데이터 1이라고 합시다. 데이터 011, 뭐 좋을 대로 하세요. 자, 이제 1번 제이슨 파일을 먼저 할 거예요. 그 1번 제이슨 파일을 표현하면은 얘는 지금 멤버면서 딱 하나만 갖고 있죠. 메시지. 쉽죠? 프라이빗. 자, 다시 다운표로 감싸져 있죠. 데이터 타입 뭐예요? 스트링이지. 볼 것도 없지. 스트링 메시지. 자, getter, setter 추가하시고 toString도 하나 추가하세요. 생성자 안 넣어도 돼요. 자, 이제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듭시다. 자, 프로그램은 앱 01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은 저 파일을 읽어와야 돼요. 스트링 제이슨은 널.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보세요. 실습 시작 일단 드릴 테니까. 그 자료 메이븐 파일 세팅까지만 했으면 돼요. 메이븐 파일 세팅하고 요 res 폴더에 파일까지만 넣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이슨은 어제 만들어 놨잖아요. 리드 스트링 해놓고 프로젝트 기준으로 res 폴더 안에 01.json 이라고 읽어오면 되고요. 예외 처리 강제시켜 놨으니까 트라이 캐치 추가하고 됐죠? 자, 지금 요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 이 밑에 읽어드린 제이슨 내용을 갖고 뭔가 후속 처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파일 이름에 오타가 났다. 이런 파일 없으니까 여기서 에러 나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가 에러 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우유 2.get message라고 하면 에러가 났으니까 이 이후 과정은 수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럴 때는 return에서 일단 끊어버려요. 그래야 밑에까지 안 가지. 근데 우리는 이제 파일을 경로를 제대로 주면은 여기서 저 제이슨을 출력하면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오죠. 근데 이게 지금 뭐야? 문자열이잖아.
여기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요 정보를 지금 빈즈 클래스에 넣어 정의했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빈즈 클래스로 옮기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빈즈로 넣어주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놀라지 마요. 이게 제이슨 오브젝트를 쓰면은 이게 코드가 한 최소 지금 요 간단한 파일이 한 10줄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GS는 오지기 쉬워요. GS 객체 만듭니다. 임포트는 해줘야겠지, 그쵸? 마우스 올려서 임포트. 자, 그러면 이름도 되게 있어 보이잖아. com.구글이잖아. 자, 우리 드디어 네임밸류 있는 걸 쓰기 시작했어. 자, 우리의 목표는 JSON 파일을 우리가 정의한 빈즈 데이터에다 옮겨 담는 거죠. 그러니까 빈즈의 객체를 하나 잡습니다.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01 타입의 데이터는 JSON.from JSON. JSON으로부터 데이터 가져오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온 문자열을 때려박아요. 내용을. 그리고 맵핑 시킬 클래스를 넣어줘요. 데이터 01.클래스. 일단 앞에는 임포트. 패키지 다르니까. 임포트니까 끝났네요. 자, 데이터.toString 이거를 출력합시다. getter 써서 호출하기 귀찮아서 toString 넣은 거예요. 이거는 나 어디 세미콜론 안 찍었나? 여기 안 찍었구나. 끝. 들어왔잖아요. 제이슨 데이터. 이거 여기서 hello JSON 오브젝트라는 문자를 추출하시오라고 문제를 했으면 처음부터 반복문 들면서 쌍따옴표 기준으로 잘라내고 또 다음 쌍따옴표 잘라내고 또 여기 쌍따옴표 여기부터 여기까지 서브 스트링으로 잘라내야 될걸요? 서브 스트링과 인덱스 오브에 무한 반복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한 줄이면 퉁쳐줘요. 요 안에 내용을 채워 넣어주는 거지. 투 스트링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get 호출해보세요. get 메시지 호출하면은 데이터만 딱 뽑아보잖아요.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이제 이름이 3개로 늘었어. 그럼 그냥 멤버면서 3개 잡으시면 되죠. 요 중괄호 단위가 클래스고 이 안에 있는 이름들이 멤버 변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싹 다 보니까 따옴표로 감싸져 있네. 전부 다 스트링이죠. 자, 데이터 02를 만듭니다. 데이터 02. 자, private string title, private string description이었나? description, 그 다음에 pub date, private string. 저는 이제 그 publish date 줄여서 그냥 pub date라고 용어를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캐터 세트만 추가하고요. toString도 하나 추가하고요. 줄 정리 한번 해줍시다. 컨트롤 시프트 F. 됐죠? 자, 앱 02 추가합니다. 앱 02 메인 때려봤고요. 자, 스트링 타입의 JSON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JSON은 file helper.get instance. read string res 폴더 안에 02.json을 읽어올게요. 자, try catch 넣고 에러 나면은 2.get 메시지 출력하고 리턴에서 끊어요.
그 다음에 저 제이슨 가져온 거 출력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출력해보면은 아까 그 파일 내용 그대로 받아오죠. 자, 그럼 이제 요 받아온 거를 이제 JSON 타입의 객체는 new JSON 때려받고 임포트. 이번에는 데이터 02에다가 저 파일의 내용을 연결시킬 거예요. 데이터 02 타입의 데이터는 JSON from JSON. 자, 여기에다가 나는 내가 읽어온 요 파일의 내용을 데이터 02의 클래스 규약에 맞춰서 처리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출력하면 끝나죠.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라도 알아서 지가 다 추출해서 갖고 와요. 자. 쉽죠?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들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도 몰라요. 비행기표 끊어주면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그냥 스토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둘째, 자, 지금 제가 샘플 2개를 보여드렸는데 요거 샘플하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나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떠올렸다.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생각 안 했죠? 근데 그거 지금 안에서 쓰고 있잖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코드 내용은 나중에 더 큰 현상의 원리가 돼요. 실무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요. 어떻게든 JSON 파일을 객체로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만들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는 어라 이거 봐라, 이거 안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면접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안 물어볼 거야. 근데 문제는 면접을 통과해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쉽죠? 금방 하겠죠? 자, 이번에는 아이템이 들어있는, 이름은 아이템이에요. 맨몸에서 아이템이죠? 그 다음에 배열이죠. 모든 제이슨의 배열은 리스트로. 물론 빈즈 정의할 때 문자열 배열 만들어도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가면 스트링 배열 자체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리스트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 03을 만들어 봅시다. 데이터 03. 프라이빗 리스트인데 스트링이 들어있죠? 들어있는 아이템. 자, 스트링이 들어있는 배열이죠. 근데 이 스트링을 빈즈로 표현할 때는 리스트로 표현하시라고요. 그래서 스트링이 들어있는 리스트. 게터 세터 추가합니다. 투 스트링 추가합니다. 자, 이제 앱 3번. 이제 이쯤 되면 코드 좀 재사용해도 되죠? 자, 이번에는 JSON 3번 파일 가져올 거예요. 3번 파일 가져온 거를 데이터 3에다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지가 알아서 임포트 하고요. 그럼 지가 알아서 안에서 어레이리스까지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투스트링으로 출력을 하면은 어레이 리스트는 객체니까 나오네. 리스트까지 깔끔하게 파싱을 해줍니다. 자, 그래도 명색이 리스트인데 4 스트링 타입의 s는 data.get item 얘가 리스트니까요. s 뽑아오죠. 다 했네? 일단 이렇게 3개. 4번, 5번부터는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한번 끊고. 자, 과장 조금 못해서요. 실무 가면은 여러분이 하는 작업의 50%는 이걸 거예요. 나머지 50%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고. 일단은 아직 우리가 본 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니까 할 말은 되게 많은데 그걸 일단 빙산의 정체를 다 알아본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끊을 거고요. 자, 배포 자료 좀 만들게요. 자, 3번 파일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모델 자, 파일 보냈습니다. 실습하시면 돼요. 일단은 3시 반까지 해보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40분에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제이슨입니다. 아마 클래스 형태가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게 나올 거예요. 별로 쓸 일이 없어서 거의 잘 얘기를 안 하는 클래스이긴 한데, 자, 일단 데이터 공사 만들게요. 데이터 공사. 자, 얘는 지금 멤버 변수 이름이 RSS죠. 자, private. 근데 데이터 타입을 뭐로 잡아야 될까? 아까 제가 분명히 중괄호 단위로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애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담고 있는 클래스를 또 만들어야 돼요. 요 클래스 이름을 뭐 RSS라고 만들어 볼게요. 얘는 private 아이템이라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클래스야. 그쵸? 괄호가 중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 클래스를 만들자고요.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요. 자, 아이템까지 들어왔어요. 얘는 이제 타이틀, 디스크립션, PV에 들어있죠? 이건 아까랑 똑같죠? 자, 이건 아까랑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아이템이라고 하는 녀석이 요걸 갖고 있으니까 아이템 클래스에 이렇게 넣었어요. 타이틀, 디스크립션, PV. 지금 요걸 표현한 거죠? 그쵸?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템은 RSS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RSS가 아이템 클래스의 객체를 담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게터세트 투스트링 또 만들어요. 사실 요거는 뭐 별로 특이할 건 없어요. 그냥 요거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인데 그 안에 클래스에 대한 객체가 또 있고, 요거 자체가 클래스인데 멤버 변수가 RSS야. 근데 그 RSS가 보니까 어떤 클래스의 객체인 거죠. 그 객체 안에는 아이템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는데 그 아이템이라는 멤버 변수도 이만큼의 클래스에 대한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4는 RSS 타입의 객체 RSS를 갖고 있는 애예요. 얘도 게터 세트 만들고 또 투스트링 넣어요. 자, 이러면 이제 말 되죠? 자, 이 펜이 가끔 안 쓰면 뒤로 숨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 04인데 그 안에 RSS라는 이름의 멤버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멤버 변수에 대응되는 게 또 하나의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RSS 클래스를 또 열어봤더니 RSS 얘도 이제 클래스를 열어봤더니 아이템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어. 근데 그 아이템도 다른 클래스의 객체야. 그래서 얘를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를 또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란 클래스가 요 괄호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딱 만들고 봤더니 걔는 요거 세 개를 담고 있어. 요 세 개에 대해서 getter, setter, toString 넣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다른 데서 쓸 일이 있을까? 얘는 딱 이 RSS 하나만을 위한 애예요. 그럴 땐 이 클래스 정의 구문을요. 얘는 RSS에서밖에 안 쓰잖아. 이 RSS에서밖에 안 쓰죠. 여기다 넣어버립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이 RSS는 딴 데서 쓸 일이 없어요. 데이터 공사에서밖에 안 써요. 얘를 긁어서 데이터 공사에다 넣어버립니다. 임포트는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아이템과 RSS를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다른 데서 쓸 일이 없어. 딱 여기서만 써. 그럼 그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이너 클래스라고 해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다. 이너 클래스라고 해요.
웹 개발하면서는 인원 클래스 쓸 일이 아마 이 귀신 쓸 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저거는 게터 세트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거고 무조건 클래스를 생성해서 만든 다음에 옮기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앱 공사를 넣습니다. 클래스가 복잡해졌어요. 이번에 이 04.json을 처리하는 거죠. 클래스가 좀 아까보다 복잡해졌어요. 데이터 구조 클래스가. 그래도 소스 코드는 요게 2번 요게 기본형이죠. 그래도 소스 코드는 바뀌질 않아요. 공사 제이슨 얘는 데이터 공사에다 넣을 거죠. 자, 임포트 다시 안 바뀌어요. 메인 코드는. 왜냐면 우리가 할 거는 제이슨 파일을 표현하는 이 모델 패키지 안에 이 구조만 잘 잡아주면 이 구조에 따라 쥐슨이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프로그램 코드는 사실 안 바뀌어요. 자, 다들 왔죠? 데이터 공사 안에 RSS는 요거, 그 안에 아이템은 요거. 클래스 이미 복사하다 보면 동 2로 들어갔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구조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 4번 예제의 핵심은 이 제이슨 파일 구조와 이 클래스를 매칭시켜서 구조가 1대1로 짝짝꿍이 된다는 걸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데이터 공사 안에 RSS란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아이템이란 클래스가 있다. 자, 마지막 공모번. 자, 아까랑 비슷하죠? 자, new 클래스 데이터 05를 만들게요. 자, 얘도 이제 RSS라는 이름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데 얘가 보니까 지금 클래스예요. 그쵸? 얘도 아까처럼 클래스죠? 그래서 프라이빗 뭔가 데이터 타입을 정하고 RSS를 선언해야 되는데 이 물음표가 괄호 모양 생긴 거 보니까 클래스인 거야. 그래서 그 밑에 클래스를 짜는 거예요. 퍼블릭 클래스 RSS 라고 잡아주고 위에 있는 얘는 RSS의 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RSS도 getter setter toString 넣어줘야 되니까 Alt Shift S에서 getter setter 그리고 여기 밑에 toString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요 RSS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이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프라이빗 뭔가 있고 아이템이 있는데 자, 이번엔 괄호 모양 보세요. 배열 형태면 타입이 뭐라고? 리스트죠? 리스트는 제너리 필요하죠. 제너리 안에 들어있는 건 또 뭐예요? 객체죠. 그럼 이 클래스도 만들어줘야지. 자,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 잡아주고 이제 요 아이템 타입으로 넣어주는 거죠. 리스트는 임포트 해야겠죠. 자, 그럼 요 아이템에 대해서 getter setter toString 냅시다. 괄호 안 꼬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코드 본인이
모르면 괄호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는 감으로 찍는 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무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자, 아이템 안에 타이틀, 디스크립션, POV 데이터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어디 갔냐? 요거. 자, 요 안에 넣습니다. 자, 얘는 아이템 클래스에 대한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도 아이템이구나. 자, 다 됐어요. 이제 데이터 공호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앱 공호입니다. 클래스 앱 공호. 지가 아무리 날구겨봐야 제이슨 처리하는 거, 요 코드 자체는 똑같아요. 클래스 이름만 바꿔주면 돼. 관건은 항상 자료 구조. 여기도 앱 공호죠. 클래스 이름. 그냥 통째로 복사해서 몇 군데만 붙인 거예요. 자, 얘도 임포트. 자, 이제 수정한 거 실행하면, 자, 다 들어오네요. 자, 근데 이 데이터가 담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아이템이라는 게 리스트였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반복문 돌려줘야지. 자, 이너 클래스의 이너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선언할 때는 데이터 공호.rss 안에 있는 아이템 클래스에 대한 객체는 데이터.get rss 안에 get 아이템을 가져와야겠죠. 이게 어떤 메서드가 메서드 호출했더니 리턴되는 게 객체야. 그러면 요거 자체가 리턴하는 게 객체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는 위에 거랑 상관없는 코드예요. 스트링 타입의 네임은 뭐 헬로 월드라고 칩시다. 그러면 name.substring 0번째부터 5번째까지 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0, 1, 2, 3, 4 여기까지 자르죠. 그러면은 스트링 타입의 K는 이렇게 자르죠. 그쵸? 그럼 K가 헬로잖아요. 그쵸? 그럼 K 자체가 문자열이니까 K를 가지고 또 내가 문자열의 메소드 호출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 K가 얘죠. 요 K는 여기서 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K는 얘죠. 그러면 치환시켜요. K를 덜어내고. 말 되나요? 이렇게 메서드를 연속적으로 호출하는 걸 메서드를 체인처럼 묶었다라고 해서 메서드 체인이라고 해요. 메서드가 객체를 리턴하면 그 리턴되는 객체를 받아서 이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아이템 출력하면 자, 객체를 그냥 출력하면요, 그 객체가 toString 메서드가 있다면 toString이 대신 호출돼요. 다 나왔네? 그쵸? 데이터 쪽에서 나왔죠? 실무 가면 이것만 해요,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것만 해요. 그래서 예전에 6개월짜리 수업, 하루에 8시간 하는 6개월짜리 수업에서는 선생님 제발 그만해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거 연습 문제 돌렸어요. 한 3일 하면 질려서 안 하려고 그래, 다들. 원해요? 그래서 하나만 합시다. 자,
프라이빗을 하면은 밖에서 이렇게 선언을 못하지. 밖에서 선언하려고 퍼블릭을 한 거야.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이슨 데이터가 이제 나중에 이 데이터 그 자바스크립트 수업할 때 또 볼 거예요. 너무 길어서 좀 잘라야겠다 데이터를. 모두 닫기. 어디 갔냐? 어? 여기 있다. 얘가 아닌데? 쉬운 걸로 합시다. 자, 요건 이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항목 안에 어떤 학교의 학과들을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예요. 네, 요 정도면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다룰 데이터 중에 가장 심플하네. 복잡한 것도 한번 줘볼까? 그래도 두 개는 해봐야죠. 내가 걔를 어디다 놨더라. 아, 리액트 쪽에 있겠구나. 얘는 용량이 좀 여기 없네 파일이. 다시 얘는 용량이 좀 커서 좀 많이 덜어내야 돼요. 만오천 줄이면 돼. 아, 이거 여러 개 합쳐놓은 거예요. 자, 디파트먼트 프로페서는 교수 데이터. 이건 뭐 스튜던트 뉴스 좀 길고 이걸로 합시다. 자, 일단은 준비는 다 됐고 일단 실습 자료부터 전달할게요. 데이터 공사. 자, 구조만 파악하면 금방 해요. 양에 쫄지 마세요. 어차피 양이 많아 보인다고 해도 직접 코딩하는 거 얼마 안 돼요. 게터 세터 투 스트링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가면은 AJAX라고 부르는 아주 흉측한 애가 있어요. 걔가 좀 쉬워요. 왜냐면 이거랑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 단톡방에 바탕화면, 자, 앱 공사, 앱 05, 데이터 공사, 데이터 05. 자, 요거 지금 사진 4장 보낸 건 실습. 그 다음에 단톡방에 지금 보낸 디파트먼트 제이스는 그냥 오늘 수업 중에 하실 연습 문제. 마지막 두 번째 보내는 제이슨 파일은요, 실제 타이타닉 탑승자 명단 데이터입니다. 실데이터고요. 원래는 머신러닝에서 쓰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생존자랑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걸로 머신러닝 학습 모델을 만들고 내 개인 정보를 넣었을 때 과연 나는 생존 확률이 몇 %인가를 예측하는 학습 모델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뭐 캐글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 약간 문제은행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경진대회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그 기본기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걸로 머신러닝 만들어서 하면은 이게 탑승한 그 객실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다음에 탑승 지역, 나이, 성별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 분석을 하면요, 내 정보 입력하면은 나는 사망 확률이 90%야. 왜 이렇게 좋아해? 이게 분석을 하면요, 경향이 뚜렷이 나와요. 일단은 그 재산 수준을 떠나서 일단 20살 이하 애들은 거의 다 살아요. 이게 빈민가에, 영화 봐도, 영화 혹시 보셨어요? 빈민가에서도 탑승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동네에서도 탑승을 해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1등급 객실 탄 애들은 덜어 산 애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돌아가세요. 그럼 그 중간대에서는 일단 돈 많으면은 살아요. 여자면은 살아요. 남자는 일단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망찬 표정 짓지 마.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고서 그 당시 사람들 그 사고방식이 어땠는지를 좀 엿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찡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 나 사겠다고 우왕좌왕하지. 뭐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분석해서, 분석이래. 이 자료 구조를 파악하셔서 자바 빈즈로 표현하신 다음에 제이슨 처리해서 끌고 오세요. 그럼 이제 이 외부 파일을 이 외부 파일을 이제 자바로 끌고 오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다 화면만 붙이면 되네요. 요거 정복하면은 우리가 전체 수업해야 될 분량의 3분의 1은 정복해요. 타이타닉은 완성하신 후에 제출해주세요. 과제입니다. 자, 시간 제한 리미트 없습니다. 시작! 자, 요거는 이제 과제물 제출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소스 코드를 제출하는 게 좀 만만치가 않죠. 뭐 MS 워드나 파워포인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스크린샷을 뜨자니 이게 스크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자, 프로그램을 따로 하나 설치를 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좀 깔게요. 어차피 우리 나중에 HTML부터는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깔아놔도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좀 자바 전용으로 쓰는 그 아이디인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클립스가 자바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6, 70% 정도만 지원을 해요. 나머지는 개발자가 자기 실력으로 코딩을 해야 돼요. 같이 주말반 공부하신 친구들은 요거 써봐서 알죠? 주말반에서는 요거 썼으니까. 자, 그냥 다운로드 버튼 눌러갖고요. 설치하시면 되고요. 학원 컴퓨터 쓰시는 분들 일부 컴퓨터에 깔려 있을 거예요. 자,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뭐 설정하는 뭐 그런 부분은 그 나중에 HTML 하면서 얘를 정식으로 사용할 때 다시 얘기하기를 하고요. 일단은 그 급한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자, 파일 메뉴 밑에서 새 파일을 여세요. 자, 파일 형식에 만약에 이것저것 많이 뜨면 그냥 텍스트 파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는데요. 확장자를 MD로 놓습니다. 확장자를 MD로 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할 거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표현 언어예요. 이 마크다운은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요, 글 쓰는 용도예요. 그래서 뭐 제목을 나타낸다거나 목차를 나타낸다거나 이런 것들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로 뭐 코딩을 하진 않아요. 제목이 큰 제목이 있고 중간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고 그러죠. 그 제목의 수준을 샵으로 표현합니다. 샵 넣고 한 칸 띄고 반드시 특수문자님은 한 글자 떠야 돼요. 자, 1수준 제목, 그 다음 수준은 샵 2개예요. 2수준 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6수준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샵 6개까지 된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인 본문 텍스트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것은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텍스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작성하면 되는데,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크다 작다 할 때 쓰는 괄호를 하나 넣고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인용문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아이콘 중에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확장팩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39만. 자, 여기서요. 그 확장팩에서 마크다운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 중에 여기 마크다운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항목을 설치하시면 마크다운 프리뷰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면, 자, 설치 중이라네요. 자, 설치가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P를 누르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P를 누르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마크다운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저기 항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그 마크다운 프리뷰 어쩌고 한 다음에 싱크 프리뷰라는 게 있어요. 끝에 싱크 프리뷰. 얘를 선택해 보면은 왜 반응이 안 나오지? 아, 미안해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고 프리뷰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 혹시 마크다운 미리 보기 열기라는 항목 있나요? 마크다운 콜론 오픈 프리뷰. 이게 제가 다른 확장팩 깔아서 그거랑 반응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없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자, 다시 마크다운으로 검색할게요. 아까 설치했던 거는 그냥 제거하고, 다시 로드 필요. 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뭔지를 좀 봐야겠네요. 여기 설치됨. 마크다운 관련된 게 제가 깔아놓은 게 이걸 깔아놨구나. 마크다운 프리뷰 기터브 스타일링. 자, 요거를 검색해서 깔아주세요. 마크다운 프리뷰 기터브 스타일링. 그리고 마크다운 PDF라는 것도 같이 깔아놓으세요. 마크다운 프리뷰와 마크다운 프리뷰 기터브 스타일링, 요거를 같이 깔아 놓으세요. 자, 넘어가 될까요? 자,
그럼 다시 아까 작성하던 마크다운으로 가서요.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고 프리뷰라고 검색하면 이번엔 마크다운 오픈 프리뷰 메뉴가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프리뷰라고 검색을 했고요. 나오는 게 마크다운 오픈 프리뷰라는 명령. 이거 나와요? 네. 이걸 선택하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하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애가 마크다운이에요. 이제 얘를 창을 끌어서 옆에다 놓고 이제 작성을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성하면 옆에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개발자의 글쓰기예요. 자, 몇 가지 시작한 후에 더 알려드릴게요. 빼기 기호로 항목을 지정하면 빼기하고 한 칸 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쪼르륵 땡땡이 박히고요. 자, 몇 개는 제가 탭으로 밀어볼게요. 자, 이렇게 탭으로 들여쓰기 밀면은 이렇게 수준이 바뀌고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따로 제대로 소개할 일이 있을 거고, 일단 오늘은 소스 코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왜 개발자의 글쓰기냐면은, 자, 1수준 제목이에요. 23년 03월 081 과제 넣고 인용문 넣고 본인 이름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수준 제목으로는 소스코드 이름을 적으세요. 뭐 app.java 뭐 이런 식으로 하면 app.java의 소스코드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자, 이제 잘 봐요. 이게 왜 개발자의, 실제로 코드 관련된 책 쓸 때도 많이 쓰여요. 자, 이 자바 소스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을 건데 그냥 붙여놓지 마시고요. ESC 키 밑에 보면 물결 표시 있죠. 그 밑에 보면은 그 점 같은 거 있죠. 걔 이름이 역다운표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헛다운표는 이겁니다. 역다운표는 이겁니다. 다르죠? 요거 세 개가 헛다운표, 얘는 역다운표예요. 모양 구별돼요? 소스 코드를 넣기 위해서 역다운표 3개를 넣습니다. 한 줄 띄고 역다운표 3개를 또 넣습니다. 이 사이에 소스를 넣으시면 돼요. 역다운표로 구성된 그 3중 다운표 사이에 소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크다운 상에서 이렇게 박스 같은 게 하나 생기면서 소스 코드가 들어가죠. 이게 끝이 아니야. 위쪽에 역다운표 3개 있죠. 이 뒤에 언어 이름을 적으세요. 그러면 컬러링이 돼요. 개발자는 워드, 파워포인트 안 써요. 어디 가오 안 살게 그런 걸 써.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안 듣고 뭐 했니? 이거 잡아. 여기 역다운표 3개로 쉬워요. 그냥 역다운표 3개 쓰고 그 뒤에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을 적어요. 요 사이에다 소스 코드 넣으면 돼요. 요 사이에다 소스 코드를 붙여 넣으면 돼요.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지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다. 파이썬 적고 파이썬 코드 적으면은 컬러링이 돼요. 이런 식으로 파이썬도 되고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수준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소스 코드를 이렇게 또
데이터 01.자바라고 해서 또 역다운표 3개 넣고 여기다가 또 작성한 소스 코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뭐 여기서 이 파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 결과 자, 이게 출력 결과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웹페이지를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출력 결과 그냥 복사하면 복사돼요. 그쵸? 스크린샷 떠서 이제 넣으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또 이미지 집어넣는 법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이미지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냥 또 30초에서 실행 결과라고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역다운표 3개만 그렇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 결과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세요. 이 수준이구나. 이 수준 제목으로 실행 결과라고 적고 역다운표 3개 넣고 이클립스에서 나오는 이 출력 결과 있잖아요. 이거 복사해서 이 안에다 넣으세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니까 뭐 앞에 언어 이름 적을 필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제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이 미리 보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면서 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다 작성을 했으면 컨트롤 쉬프트 P를 한번 또 누르세요. 그럼 아까 마크다운 PDF라는 거 설치했죠. 마크다운으로 검색해서 마크다운 PDF 선택하고 엔터. 뭐가 쭉 진행이 돼요. 혹시 에러거 메시지 같은 거 나오면 비주얼 스튜디오 껐다 키시면 돼요. 별 문제 없으면 좀 띵띵 지나가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크다운 파일하고 같은 폴더 안에 PDF 파일이 생겨 있을 겁니다. 주말반 하신 분들은 이 파일 좀 익숙하죠? 이렇게 해서 자료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아, 지금도 이렇게 주는구나 내가. 설마 내가 그럼 MS 워드 같은 걸로 다 쳤을까봐. 그렇게 안 해요. 혹시 노션이라고 아세요? 어디 갔냐? 대학생들도 요즘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일할 때도 많이 쓰시는데 노션이라고 해서 온라인용 메모장이에요. 요거랑 비슷한 게 옛날에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에버노트를 완전히 밀어낸 프로그램이에요. 들어가면은 학교 계정을 걸어놔서 잠깐만요. 근데 이거 타이타닉 저기 길이가 길어서 잘리는 거는 그냥 없이 그냥 하면 되죠? 어차피 한 개만 제대로 나오면 나머지는 그냥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생긴 그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쓰는 그 문서 작성기 같은 건데 이 노션의 전신이 마크다운이에요. 마크다운을 이제 좀 쓰기 편하게 해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마크다운 아까 특수 문자 있죠. 제목 넣을 때 샵 하나 들어가고 뭐 그런 거. 그거 넣으면 그대로 다 먹어요. 샵 하나 넣고 띄어쓰기 하면 이렇게 제목 원으로 바뀌고 역다운표 3개 넣으면은 코드 영역으로 바뀌고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 그래서 노션 쓰시는 분들이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이거 드래그해서 뭐 메뉴 나면 이런 거 쓰는데 저는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마크다운 코드로 다 해버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셔서 PDF로 만들어서 요거를 카톡으로 퉁 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낼 때 그 디파트먼트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냥 타이타닉만 받을까? 타이타닉만 보내세요. 예. 괜히 뭐 어차피 똑같은 건데.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내일 시작할 때 그 타이타닉이래. 그 디파트먼트 그거 풀이 한번 하고요. 근데 타이타닉이나 디파트먼트나 사실 답이 똑같아요. 멤버 변수의 개수만 다를 뿐이야. 양에 쫄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우리 대망의 자바의 마지막 단어 네트워킹 할 겁니다. 소켓은 아니고 HTTP 네트워킹 할 거고요. 내일 슬램덩크 이후에 영화 보러 간 적이 없네. 내일 영화 박스 오피스 데이트 한번 끌어와 봅시다.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아마 네트워킹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들어갑니다. 과목이 바뀌어요 이제. 자, 고생 많으셨고 참, 그리고 내일 저것도 얘기해야 돼요. 일부러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클립스로 디버깅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한 줄씩 끊어가면서 실행할 수 있어요. 네, 브레이크 포인트 개념하고 디버깅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그래도 10분이 남네. 그냥 이거 컨트롤 쉬프트 피해가지고 PDF로 보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네, 익스텐션 중에 마크다운 PDF라는 거 설치하면 나와요. 익스텐션 중에 마크다운 PDF라는 거 설치하면 나와요. 요거. 이거 오른쪽 마우스 하면 마크다운 PDF 엑스포트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있네. 요거 해도 되겠다. 네, 예, 이렇게 요거 해도 되겠다. 에러 때문에. 에러 뜨면 한번 껐다, 비주얼 스위치 한번 껐다 켜보라고 아까 했는데. 한번 껐다 켜봤어요? 그래도 그래요? 죄송한데 이거 하면은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응? PDF가 어디에 저장돼요? 마크다운 파일 저장되어 있는 거랑 같은 폴더에 저장돼요. 확장자 MDM 파일 있죠? 요 파일이 있는 폴더랑 같은 폴더에 저장돼요. 수정 씨는 됐어요? 안 되는데.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일단은 녹화 끌게요.